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궁금증이나 애로점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만세 닥터 송입니다. 최근에 이익 소각에 대한 1심 판결문이 많이 나왔죠. 최근에 10건 이상이 나왔는데 모두 납세자의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로 이 10건 이상 되는 건들이 모두 납세자가 승소했는지 재판부의 그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 이익 소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회사가 발행한 주식 있죠. 이제 이 주식을 취득을 해서 이것을 소각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회사가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그 회사가 그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소각을 하는 걸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사주 소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상법상 자본 감소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이제 감자 소각이 있고요. 이 감자 소각은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이 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제 이익 소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관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익 소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자, 이익 소각을 실행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최근 이익 소각에 대한 이제 1심 재판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아내가 있습니다. 어떤 법인이 있고요. 이제 그 법인의 주주 중에 한 명이 아내인데 그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그 남편은 대표이사죠. 그 회사의 대표이사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이제 5억 8천, 이제 6억까지가 증여 공제니까 증여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법인에 양도를 합니다. 법인에 양도를 하고 법인에서는 그 양도 받은 주식을 이제 소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 즉 대표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양도 대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법인에 갚아야 될 이제 가지입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법인의 가지입금과 즉 대표죠. 그 회사의 대표는 가지입금과 상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했는데 이제 굉장히 단기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아내가 대표 즉 법인의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고 이 증여받은 주식을 또 법인에 양도를 하고 이 소각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 매우 짧은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남편은 그 주식을 법인에 양도를 하고 이 소각한 과정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아내가 직접 법인에 주식을 양도를 하고 소각을 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아내가 만약에 법인 설립 시에 주식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법인에 양도를 했을 때는 시가로 했을 거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소각가액 그 차이에 대해서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이제 배당 소득세가 나오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이제 과세를 한 거죠. 즉 배우자가 직접 법인에 양도를 하고 소각한 걸로 보고 이제 배당 소득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즉 증여 후에 즉 남편에게 증여를 하고 그 남편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걸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가장거래로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소송을 했겠죠. 그래서 소송 결과에서 결국에는 납세자가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과연 어떤 논리를 내세워서 납세자 승소에 손을 들어줬는지 한번 그 재판부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배우자의 증여 공제 한도가 감소를 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했는데 이제 배우자 간에는 직전 10년간 이제 6억 원씩 세금 없이 이 증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현재 세법상으로. 그런데 증여를 했는데 증여 공제 한도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입장에서 증여 공제 한도가 감소를 했다. 즉 손해가 발생을 했다. 이제 이렇게 재판부에서는 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한 행위, 즉 법인에서는 이제 남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소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됐겠죠.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또 봤고요. 자, 세 번째는 또 뭘 봤냐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를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은 그 이제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법인에 양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에서는 소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증여와 양도가 이제 모두 이제 유효한 이제 법률 행위로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그리고 네 번째는 남편이 이 주식을 증여를 받아서 그 주식을 이제 법인에 양도를 하고 그 양도 대가를 받았는데 가지금과 상계 처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대금은 이제 남편이 법인에 갚아야 될 대금인데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대가와 상계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곧 그 남편이 이제 남편에게 귀속됐다. 이제 양도 대금이 이 증여를 했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게 아니고 주식을 증여를 받아서 법인에 양도한 남편에게 귀속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증여와 양도가 이제 이유가 있었다 이거죠. 증여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남편의 이제 지배권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지배 구조가 강화된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제 법인에게 갚아야 될 가지입금이 있었는데 이 가지입금도 상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재무 건전성에도 이제 도움을 준 거죠. 즉 증여와 양도가 각각 지배 구조 강화와 재무 건전성 강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실질이 존재한다. 즉 이런 내용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세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실 이 논리가 맞죠. 그런데 과세 관청에서는 너무 무리한 그 과세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10건 이상 다 재판부에서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필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익 소각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익 소각을 편안하게 진행해도 될 텐데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면 안 되고요.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논리를 내세워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런 이제 재판부의 입장도 잘 고려해서 이익 소각을 진행을 하면 이제 안전하게 이익 소각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주주 이제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주주 A는 이제 주주 B에게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주주 B가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주 A가 주주 B에게 증여를 하고요. 자, 주주 B는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법인에 양도를 합니다. 자, 법인에 양도를 하고 이제 법인에서는 그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아주 철저한 준비 하에서 진행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이익 소각은 이제 정관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관의 이제 이익 소각에 관한 규정을 아주 명시를 해 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과세관청에서 이제 실질과세 원칙을 내세워서 이제 과세를 할 때 어떤 이제 논리를 내세웠냐면 증여와 양도 이 소각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이제 무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과세관청의 입장도 고려를 해서 증여 시기하고 그다음에 증여를 받은 주주가 이제 법인의 이 주식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간을 두고 하면 이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법인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할 때 이제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재판부에서 그랬죠.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할 때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이제 주식을 매입하고 소각을 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상법상 적법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식 증여를 받은 주주는 이제 주권 실행을 한두 번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주식을 증여를 받아놓고 아무런 주권 실행도 없이 이제 다시 이제 법인의 주식을 양도를 했다라고 하면 과세관청에서도 이걸 이상하게 본 거죠, 과거에. 그래서 과세관청의 입장도 좀 받아들여서 증여받은 주주는 이제 주권 실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배당 이런 것을 말하겠죠. 배당이나 뭐 주주총회 참석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실행을 한두 번 하고 양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 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주주는 이제 양도 대금을 꼭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된다. 증여를 받고 이 증여받은 주식을 이제 다시 법인에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 대금을 다시 증여한 사람한테 이 대금을 가게 한다던가 하면 당연히 과세관청에서 의구심을 제기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양도 대금을 양도한 본인에게 귀속을 시켜야 문제가 없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 그리고 양도를 할 때 거기에 걸맞는 이제 실질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왜 증여를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양도를 하고 소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총 6가지 정도의 어떤 원칙만 지킨다라고 하면 매우 안전하게 이제 법인의 자금을 이제 이 소각을 통해서 인출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이익 소각을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절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세를 위해서는 실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이제 세법은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익 소각에 대한 이제 세법도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과거에도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등 배당도 그랬죠. 과거에 차등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등 배당은 가능하지만 증여세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등 배당을 거의 못 하고 있죠. 차등 배당도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거에는 10%였는데 지금은 20%와 25%로 또 바뀌었어요. 자, 이것도 이제 법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일감 몰아주기도 생겼고, 일감 떼어주기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여세가 생겼죠. 그리고 또, 전환 사채 등에 대한 또 증여세법도 개정이 됐고. 자, 이렇게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세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변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과세관청에서는 과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저는 이제 일정 기간 안에 법을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바뀌기 전에 저희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내용을 실행을 해야 되느냐. 일단 이익소각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이익소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의 이익소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해 놔야 됩니다. 증여를 해 놔야 세법이 바뀌기 전에 만약에 세법이 바뀐다라고 하는 예고가 나오면 즉시 소각이나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야 세법이 변경되기 전에 뭔가 절세 행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배우자 증여 후 소각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녀에게 증여 후 소각 또는 이제 친인척에게 증여 후 소각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배당을 받게 되면 이제 배당은 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4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배우자한테 증여 말고 친인척이나 이제 자녀들에게 증여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세율이 15%에서 20%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쌉니다. 그래서 배우자뿐이 아니고 자녀나 친인척에게 증여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봄직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소각뿐만이 아니고 이제 증여 후 소각은 과세관청에서 문제를 삼았지만 이제 증여 후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나 이것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증여 후 소각이 아닌 증여 후 이제 자기 주식 취득 뭐 언젠가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증여 후 자기 주식 취득
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기주식 취득은 가업 승계를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주식은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을 할 때 업무 무관 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가업 승계나 가업 상속을 하지 않고 단지 잉여금 처분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기주식 취득도 고려해봄직합니다. 이제 배우자 증여를 활용을 해서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6억 원을 증여 후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주당 가치가 이제 거의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증여 시점과 소각 시에 그렇다라고 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요. 증여 공제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음선 박스 안에 보면 나오는데요. 만약 증여 후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배당을 했다 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포함을 하면 약 40%에 육박을 합니다. 즉 6억 원을 배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2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절세 금액이 약 2억 4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2억 4천을 내고 배당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번 소각을 실행해 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11억 원을 증여를 하고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6억 원까지는 공제죠. 그리고 나머지 이 5억 원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증여세는 이제 20%, 5억까지는 20%이기 때문에 20%면 1억인데 이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9천만 원이 됩니다. 이제 세율로 따지면은 이제 한 8.18%밖에 안 됩니다. 자, 11억 원을 증여 소각을 하는데도 8.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2천만 원 이내의 배당만 하더라도 15.4%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을 증여 소각을 하는데 8.18% 세금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11억 원을 그냥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약 4억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이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절세 금액으로 따지면 3억 5천만 원 정도. 어떻습니까? 증여 소각을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증여 소각을 꼭 이제 고려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는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 소각에 대해서 어떤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자녀를 활용, 자녀나 또는 형제, 자매, 어떤 가족들을 활용한 증여 후 이익 소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거 계산을 할 때 이제 증여 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성년 자녀한테는 이제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이죠. 그리고 친인척한테는 1,000만 원입니다. 이제 이런 걸 적용을 하지 않고 점선 박스 안에 보면 자 5억을 자 증여 후 소각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금이 이제 5억까지는 20%라고 했죠. 그런데 1,000만 원 누진공제 빼면 세금이 1억인데 1,000만 원 누진공제 빼면 이제 9천만 원입니다. 세율로 따지면 18%죠. 18%. 이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는데 20% 이하의 세금이면 매우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30-40% 이상의 이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20% 이내면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증여 후 소각 시 세율이 약 18% 정도만 부과됩니다.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 건강보험료 포함해서 약 40%라고 가정을 하면 세금이 이제 2억 정도 되죠. 5억에 이제 40%니까 2억. 그러면 2억에서 9천만 원을 빼면 절세 금액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녀나 이제 형제 자매한테 증여 소각을 하는 것도 엄청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고요. 제가 이제 이익 소각 최근 이제 판례에 대해서 이제 판례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이익 소각을 이제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판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법인 잉여금 처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로 이제 문자
전화 그리고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항시 대기하고 있고요. 이제 언제든지 이제 상담은 이제 무료로 해드립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다른 요건이 있겠지만 이제 상담은 항상 무료로 상담을 해드린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번에 상담을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이제 선착순 100명 정도를 제가 선정을 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부의 이전과 가업 승계의 비밀 10, 이제 부의 이전과 가업 승계 비밀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약 한 23년 정도 됐는데요. 이 10가지는 제가 이제 20년 넘는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이제 활용을 해오고 제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 그걸 실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의 이전과 가업 승계 비밀 10, 이 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신청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보면은 이제 부의 이전과 가업 승계 비밀 10이라고 하는 어떤 책 표지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